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1월 28일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현대 BNG 스틸 159% 이제 수익 인증해 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하락은 항상 길어요. 하락은 길은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하락 조정은 긴데 올라가는 건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변동성 올라가기 직전에 사고 싶죠. 사람들 심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 순간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유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 순간에 내가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락이 길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길게 진행이 되는 동안 밸류 매력이 생겨요. 그럼 이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에 담아놓고 기다리다 이슈가 붙어서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좋은 차익 실현 포지션이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천천히 이제 밸류에 맞춰서 이제 저평가를 해소하게 되면 역시 또 좋은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가치 판단을 기준하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쌀 때 내가 이제 편입을 해볼 수 있냐. 그리고 상대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섹터 기업들을 나눠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더 싼 포지션이냐. 이런 걸 찾아나가면서 이제 투자를 해서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택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액티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하지 않을 거면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에 투자해서 1년 평균 6% 수익에 만족을 못한다. 예를 들어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1년에 6% 수익이라 그러면 이게 수익이냐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은행에다 집어넣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게 훨씬 크기 때문에 무조건 지수 수익률을 해야 되는 거예요. 6% 플러스 알파. 이건 이제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8%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0년에 2배 수익에 만족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축을. 이 시점이 지수라는 것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 변동성을 이겨내고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해나가면 결국은 10년, 20년 후에는 자, 이런 수익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주식 투자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노이즈,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10년을 보면 이거는 리스크가 제로다.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10년을 내가 버틸 수 있다 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만 산다 그러면 이 리스크 기간은 더 줄어듭니다. 5년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분산을 해서 지수를 다 산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는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노이즈 요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버블 국면에 투자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15년에서 20년까지도 기간을 늘려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른 수익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산들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리스크는 10년이면 제로가 된다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은 길게 진행이 돼도 올라오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슈가 붙거나 성장 모멘텀이라는 게 잡힌다는 게 전부 다 이슈니까 이런 부분들이 붙었을 때는 저평가에서 순식간에 그냥 버블 포지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포지션에 온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슈는 항상 왜곡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왜곡 포지션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서 스킬은 이 왜곡 포지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슈가 붙어서 버블에 진입을 하면 팔고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고 분할 매도를 하든 일가 매도를 하든 자, 이슈가 붙어서 어때요? 악재성 이슈로 폭락을 하게 되면 폭락을 해서 침체 구간에 들어서면 저평가가 확대되니까 저평가 기업이 이런 악재 요인이 붙게 되면 저평가가 확대되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또 비싸지 않았고 그렇게 많이 싸지 않았는데 이런 악재 요인이 붙게 되면 자, 저평가가 더 확대가 되니까 좋은 매수 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슈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항상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이슈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버블에 사고 쌀 때 팔아요. 그러니까 비쌀 때 팔고 비쌀 때 사고 쌀 때 판다라는 거죠. 자,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쌀 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슈가 붙었을 때 들어가고, 이슈가, 그러니까 좋은 이슈가 붙었을 때, 호재 요인이 붙었을 때 들어가고, 악재 요인이 붙었을 때 사담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걸 반복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이슈라는 거는 항상 왜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죠. 폭락을 하거나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하는 이유를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불편하잖아요. 안 하고 싶거든요. 안 사고 싶어요, 그런 건. 반대로. 호재 요인이 자꾸 붙고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것들을 배제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심리적인 부분들을 자꾸 따라다니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실패를 하는 거다. 그런 실패하는 사람들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정석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회 요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 투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제 수익 인증 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이제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제 태평성대님, 진스님, 신나는 바투님이 이제 인증을 해주셨고요. 바트님이 이제 수익률이 좀 높아서 일단 갖고 나와봤어요. 159%. 이제 매도 평균 단가가 한 19,800원 정도 잡히네요. 자, 현대 비행기 스틸 159% 수익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수량은 복리 계좌로 옮긴 후에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의봉이 님도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 주식 분야 양성송에서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철강, 광물금속, 니켈 관련주라고 이제 코멘트 정리해놓고 7월 3일날 19년도 7월 3일날 이제 매수를 하셨고요. 21년 1월 27일날 이제 1차 절반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매도 체결가 보니까 21,200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 가입 후 70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LG 하우시스 차 소재 사업부 인수 소식에 급등했네요.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이 기업의 내용을 보면 한 적정 밸류 수준이 이제 15,000원에서 한 17,000원 정도, 저는 뭐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알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 기업이 하는 게 이제 니켈 관련된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 니켈이라는 이 원자재가 이제 2차 전지에 사용이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줄 거다 라는 게 제가 가진 스탠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에서 이제 편입 포지션을 드렸던 시점이 10,000원, 11,000원 구간 때 2017년, 2018년도에 처음 이제 사인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2019년도에 10,000원 밑에 구간에서도 이제 추천 사인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추천 사인을 안 드렸던 이유는 이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담기에 이걸 이제 사담아갈 시간이 없었던 거죠. 보면 자, 하락을 6년을 했습니다. 자, 고점을 2014년에 잡고 자, 하락을 6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6년 동안의 하락 구간에 아무 데서나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냥 수익인 거죠. 이 꼭대기에서 샀어도 이제 뭐 지금까지 보유했으면 그동안 배당이 뭐 6년 동안 이 기업이 뭐 한 2% 정도는 배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보유했다 그러면 뭐 배당 수익이라도 그래도 한 5%에서 10% 쌓였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 찬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때요? 버블에 사는 거잖아요. 버블에는 사면 안 되는 거죠. 이전에 버블이 없을 때 아무 데나 사놓고 기다리면 언젠가 제 가치를 찾아가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구간 어디서 샀든지 간에 매수가 어디서 들어갔든지 간에 기다려서 지금 수익 구간이 왔을 때 분할 매도 포지션이든 일괄 매도 포지션을 봤으면 자,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간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5년이라고 칩시다. 이게 6년, 내가 이 기업을 5년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급등이 나와서 예를 들어 60% 수익을 봤다. 그러면 이건 1년에 몇 프로 수익을 낸 거예요? 1년에 10%씩 수익을 낸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이에요. 보이지 않는 수익. 자, 이게 예를 들어서 100% 수익을 냈다 그러면 1년에 어때요? 몇 프로씩 수익을 낸 거예요? 15%씩 수익을 낸 거예요. 12%씩 수익을 낸 거죠. 12%씩.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보유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 주가가 더 빠지고 이제 내려가고 그 자리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다 그래갖고 수익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익 구간에 팔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익 구간을 언젠가 줍니다. 그 시간차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합리적인 투자는 뭐냐? 쌀 때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이 기업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때요? 이 기업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 6년이라는 걸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못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달 만에 올라오는 기업도 있고 무슨 뭐 1년 만에 올라오는 기업도 있고 2년 만에 올라오는 기업도 있고 3년 만에 올라오는 기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평균치를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익을 확장시켜가는 게 안정적인 투자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까지 이제 투자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꼭 이제 올라갈 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실 이 기업이 이제 뭐 올라간 거는 3개월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진짜 급등 포지션에 나온 거는 한 5일인가 밖에 안 되죠. 6년 동안 쉬고 5일 동안에 수익 다 준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더 가는 건 버블 포지션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내가 뭐 일부 비중을 가져가서 이제 버블 포지션을 노려본다라든가 그거는 이제 선택 사항인 거고 가진 자의 영역인 거죠. 지금은 이제 비싸단 말이에요. 비싼 구간에서는 이제 뭐 밸류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7,000원에서 15,000원 여기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밸류가 애매한 구간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업사이드 부분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현대비엔지스틴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이유가 LG 하우시스에서 자동차 부품인가 뭔가 아무튼 이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사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2차전지 요쪽에 대한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어때요? 극적인 투기 심리로 가 있다라는 시그널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인수를 하는 주체에서는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주체에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 재무상 돈이 어때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무지표상 악재 요인으로 받아요. 주가는. 그래서 보통 인수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인데 어때요? 2차전지 쪽에 어떤 이런 요인들이 붙으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투기 심리가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애플카 이슈로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 또 LG전자가 무슨 뭐 그런 이슈로 이제 급등을 하고 그런 포지션들은 투기 심리가 극에 달아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2차전지 섹터에서는 지금 버블 포지션이 있겠네. 2차전지 섹터의 일부에서는 버블 포지션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 그 버블이라는 거는 지나고 나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업사이드를 계속 잡아가면서 그 자리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구간이었네. 또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업사이드가 이제 나오지 않으면 이제 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 2차전지 쪽에서도 지금 아니면 이제 1, 2년 안에는 이제 확실하게 버블 포지션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단가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이 가격이 이제 계속 내려갈 거예요. 배터리 가격을 계속 단가를 줄여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산 캐파를 늘려간다 그래도 어때요? 마진폭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줄어들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데들이 독점 구조를 가져가기 전에는 경쟁이 과잉이 돼서 이제 공급 과잉의 시점으로 지금 들어설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미래에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투기 심리가 극에 달아있다. 자, 그럼 수급 요인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이제 더 사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규모가 계속 커지잖아요. 처음에 1조짜리 기업이 2조가 되면 어때요? 여기 1조에서 2조까지 끌어올리는데 1조밖에 안 필요해요. 2조에서 4조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면 어때요? 2조가 필요하죠. 자, 4조에서 8조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면 어때요? 이거는 4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점점점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유동성의 규모가 커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지금 이제 3,000포인트가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지금 클라에 맥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클라에 맥스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금리가 슬슬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시중금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후에 기준금리가 만약에 인상 시점으로 자리 잡게 되면 유동성은 빠르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유동성에 버텨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른 부분들 있죠. 부동산에 자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모가 주식시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파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들이 있죠.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계속 상장하면서 그런 자금들을 계속 유입을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다만 뭐예요? 이제 증시도 2023년부터는 이제 세금이 들어간대잖아요. 자, 요런 요인들 때문에 자본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단기적으로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항상 선반영해서 미리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된다 그래갖고 증시가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런 급격한 자금 이탈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은 또 빠지고 또 저평가 영역을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밸류 매력이 좋은 구간을 만들어줄 거니까. 그렇게 시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어주는데 변동성을 이렇게 예측하려는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저렴할 때 사서 기다려서 이제 수익을 많이 주는 구간이 올 때는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는 그런 포지션을 반복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락은 항상 길어요.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락의 기간이 한 60%에서 한 80% 됩니다. 상승 기간은 한 10%에서 한 20%에서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하락의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락은 마이너스 100%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이유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상승은 어때요?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빠지는 기간이 길어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빠지는 기간이 길어도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기간이 짧아도 어때요? 올라가는 폭이 더 큰 거죠. 근데 이 올라가는 폭에 이제 근접한 시점에서만 사야지. 아무 데서나 사도 되는데 여기 별표한 시점에서만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시점을 맞추려고 그러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저평가 자산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주면서 밸류 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오는 종목들이 나올 때 분할 매도든 일가 매도든 이제 덜어가고 또 나중에 이제 또 저평가 구간이 오게 되면 또 이제 살아가는 거고 이제 분할 매도를 보게 되면 저평가 구간이 오든지 말든지 장기 성장하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미래에 대한 업사이드라는 건 우리가 수치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버블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성장 흐름을 취하기 위해서 복리계좌라는 걸 운영을 하는 거고 회원분들은. 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락은 항상 길어도 올라가는 건 순식간인 거예요. 이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하락은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폭이 커질 수가 없어요. 망해봐야 마이너스 100%인 거예요. 그래서 하락은 아무리 크게 나와봐야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 이상 증시가 빠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상승은 어때요? 상승이 무한대라는 거죠.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300%도 올라가고 500%도 올라가고 1000%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상승이 끝일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상승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자꾸 시장을 버블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거는 무슨 기준이에요? 자, 실적 기준인데 언제 실적을 기준이에요? 올해 실적을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5년 후 실적을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5년 후는 추정치가 안 나오니까 계산이 안 돼요. 다만 2년 후를 생각해보면 아리까리한 구간이고 3년 후를 생각하면 모르는 거죠. 자, 2년 후 거를 생각해보면 지금이 버블인지 아닌지가 애매해요.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지금 구간에서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땡겨왔을 때는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 구간이라 그래도 버블 구간에 이제 지수는 버블 구간이라 그래도
시장에서는 저렴한 자산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저렴한 자산을 계속 사담아가는 거예요. 다만 버블 구간에 진입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매도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원분들 보면 이제 최근에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래서 하락은 길어도 올라가는 게 순식간인 이유를 이해를 하면 돼요. 상승이 무한되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무한되기 때문에 이 순간이 어디일지를 모르니까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렇게 해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는 없어요.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99%가 망해도 나는 무조건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슈라는 거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이슈가 왜곡을 만들어줄 때 이때 가치 판단을 여기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발상으로 투자한다라는 게 가치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악재가 있을 때 사고, 이제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뭐하고 해서 저평가를 만들어줄 때 사고, 호재 요인이 붙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비싸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덜어서 팔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포지션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심리를 관리해야 되는데, 심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심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악재를 사나가는 경험을 해나가면서 이 악재를 샀더니 나중에 이렇게 나한테 득을 주더라 라는 걸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경험이 없으면 심리를 극복해내질 못해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빠삭해도 이 경험이 담보가 돼 있지 않으면 심리적인 부분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실패를 해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관리를 해나가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 지금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하면 남들이 막 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진짜 그럴 것 같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누가 막 좋은 얘기 막 하면 이게 흔들리거든요, 마음이. 우리가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귀가 얇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도에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너 괜찮아? 너 괜찮아? 3월까지 괜찮아? 아휴, 그러니까 왜 주식 투자를 하냐? 주식 투자 왜?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수익은 어떻게 되는데? 계속 이런 거 물어봐요. 안 좋을 때는. 지금 너 손해 많이 봤지? 손실 많이 났지?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단 말이에요. 시장이 싸고 저평가권에 주변에서 압박을 계속 줘요. 이걸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있었던 회원분들은 이걸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된다고. 이 고난을 이제, 이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은 어때요? 이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폭락이 오고 하락이 오고 해도 당연히 심리적으로 덜 흔들려요. 그리고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투자를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주식시장은 국가보다 늦게 망합니다. 먼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라든가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망했다 하는데 증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국가는 망해도 증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가가 폭등해버리니까. 이 증시를 아르헨티나 돈으로, 베네수엘라 돈으로 환산해갖고 가치를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어. 1억을 버는데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예를 들어서 50%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억을 버는 게 1억을 버는 거예요? 2억을 버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면 증시는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폭등한다고 좋은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순환이 잘 되려고 그러면 금융인식이 개선이 돼 있어서 국가에 있는 국민들 전부 다 주식을 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연금이라든가 뭐 호주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연금에 이제 60% 이상이 다 주식 비중에 들어가 있어요. 국민들이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연금은 이제 국민들이 타가는 거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빈부격차는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무언가 뭐 문제만 생기고 위기만 생기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굴 수밖에 없어요. 공급량을 늘려버리니까. 화폐가 통화량 때문에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통화량. 그럼 통화량은 언제 늘어날까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통화량을 왜 늘려요? 예를 들어 사람들 돈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안 주잖아. 강제적으로 뺏을 수 없잖아요.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려버리면 자연히 뺏는 효과가 나오는 거야. 지금 통화량이 예를 들어서 뭐 2인데 이런 통화량을 1을 늘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치는 3분의 1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통화량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물가라든가 자산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최근에 있는 이유들이 뭐예요? 자산이 10년 동안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자산은 내가 소유를 안 하고 있었는데 자산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화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